오늘 이야기는 부산에 사시는 20대 여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혼자 사시는 여성분들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사연일지 이야기로 만나보겠습니다. 때는 5년 전 원룸에 자취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아직까지 그때 생각만 하면 소름이 돋거나 합니다. 더 끔찍한 건 아무것도 모르고 거주하고 계시는 분도 분명 계시겠죠.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집안을 유심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포항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산 대원동에 위치하는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포항에서 부산까지 학교를 다닐 수 없기 때문에 학교 기숙사를 이용할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주변 지인들이 공용 생활은 불편하다며 기숙사 비용으로 학교 주변 원룸을 들어가는 게 더 낫다고 하더군요. 한참 고민하다가 결국 원룸을 구하기로 결정했죠. 그날 학교 근처 원룸촌을 지나가다 보증금 50만 원에 관리비 포함 월세 15만 원, 아주 저렴한 방을 찾게 되었습니다. 전봇대에 종이 전단지 하나가 붙어 있었는데 풀옵션에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는 부분이라 수수료도 없다는 게 저에게는 최고의 조건이었습니다. 전화하면서도 이미 계약된 방이라고 할까봐 긴장이 되더군요. 안녕하세요. 전단지 보고 전화 드렸는데 방 있나요? 다행히도 계약 전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서둘러서 방을 본다고 했고 그날 오후쯤 집주인과 약속을 잡고 방을 보러 갔습니다. 집주인은 60대 정도로 되어 보였고 인상이 좋은 아저씨였죠. 그리고 방을 보고 나서 한 번 더 놀라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보증금과 월세가 저렴하니까 큰 기대는 안 하고 갔었는데 완전 신축은 아니지만 정말 깨끗하더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주인 아저씨에게 물어봤습니다. 저 실례지만 월세가 저렴한데 이유라도 있나요? 학교 근처니까 학생들 이용하라고 싸게 내놓은 거지 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원룸을 계약했죠. 부모님도 저렴하게 잘 구했다고 하셨고 집주인 아저씨도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모든 게 잘 풀릴 줄만 알았습니다. 원룸은 4층 건물에 한 층당 3가구가 살고 있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3층 301호에 들어갔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라 이사 당일 집주인 아저씨가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원룸을 계약하고 대학 생활을 하고 있던 도중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였죠. 평소 같으면 학교 끝나고 항상 술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피곤하기도 해서 저녁 일찍 귀가하게 되었죠. 저녁을 먹고 나서 10시쯤 됐을 겁니다. 맥주를 한잔하면서 TV를 보고 있는데 초인종 소리가 나더군요. 현관문으로 다가가서 누구냐고 물으니까 학생, 집주인 아저씨야. 문을 열어주었고 집주인 아저씨는 화장실 배관 점검을 해야 돼서 잠시 들렀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화장실로 가더니 이것저것 확인을 하셨습니다. 저는 뭐라도 대접해야 할 것 같아서 냉장고에 있는 음료를 꺼내드렸고 집주인 아저씨는 배관을 점검하면서 물어보시더군요. 학교 생활은 어떻고 남자친구는 있냐는 그런 질문. 저는 거리낌 없이 질문에 답해주었고 10분가량 화장실에서 점검을 하시다가 배관은 괜찮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나가시면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학생, 너무 짧게 입고 다니면 위험해. 딸 같아서 하는 말이야. 집주인 아저씨는 며칠 전 원룸 현관에서 저를 보셨는데 치마가 너무 짧아서 걱정을 하셨다고 하더군요. 집주인 아저씨는 나가셨고 저는 TV를 보다 잠이 들었죠. 일주일 정도 지나서
좀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침부터 몸살 기운이 심해서 학교 결석까지 하고 방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군요. 너무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가니까 집주인 아저씨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겁니다. 아저씨, 뭐예요? 아저씨도 저를 보고 당황하시더니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저씨 말은 일주일 전 배관 수리가 잘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집에 있을 때 수리하면 쉬는 게 방해가 될까봐 학교 간 시간을 틈타 들어왔다고 하더군요. 비밀번호는 어떻게 아시냐고 했더니 도어락 마스터키로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아저씨는 앞으로 주의한다며 미안하다고 하시며 서둘러 나가시더군요. 이 사실을 부모님께 말씀드렸고 문단속 잘하고 조심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며칠 후 정말 소름 돋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학교 친구가 사정이 있어서 저희 집에서 하룻밤만 묵는다고 하더군요. 편의점에서 야식을 사와 친구와 함께 술 한잔을 하다 보니 슬슬 졸음이 쏟아지더군요. 친구가 먼저 샤워를 한다고 했고 씻을 동안 이불을 깔아주고 있었습니다. 5분쯤 지났나? 갑자기 화장실에서 비명소리가 나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화장실로 들어가니 친구가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는 거였죠. 위치는 화장실 천장 모서리 부분이었는데 그곳에 이상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급하게 의자를 가지고 와서 확인했더니 정말 소름이 돋더군요. 아주 작은 카메라 같이 보였는데 언제부터 설치되어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집주인 아저씨에게 연락을 하려고 하니까 친구가 전화기를 가로채며 말하더군요. 야, 이거 집주인이 그랬을 수도 있잖아. 하면서 곧장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했죠.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고 이미 예상은 했지만 화장실에 있던 건 USB가 달린 소형 카메라였습니다. 경찰 조사 후 몰카 설치를 했던 범인은 집주인 아저씨였고 이미 동일 범죄로 전과가 있다고 하더군요. 저렴한 반값으로 전단지를 붙여놓고 여학생들만 골라서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소름 돋는 사실은 화장실 말고도 카메라가 추가로 설치되어 있던 거였죠. 형광등에 조그만 구멍이 나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빨간 불빛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여학생들이 혼자 살다 보니까 형광등이 나가게 되면 집주인 아저씨가 직접 갈아주셔서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분들은 집주인에게 마스터키가 있는지 꼭 여쭤보시고 집안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